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제가 한 300건 정도 해보면서 알게 된 것들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려고요. 2024년 버전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건요.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이거 누가 해야 되냐, 발주자가 하는 거냐, 시공자가 하는 거냐, 설계자가 하는 거냐,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게 뭐 착공 시점에 하는 건지 인허가 받을 때 하는 건지 이런 것도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드리기 전에 이 교육시설 안전평가라는 제도는 서울 상도유치원이 붕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유치원 건물인데요. 이 유치원 건물 바로 바깥에서 굴착공사가 있었는데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이 유치원이 붕괴되고 학생들이 대피하고 이런 위험이 발생하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서 공사를 하거나 학교 안에서 공사를 할 때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은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를 하자라고 제도가 새로 생겼고요. 그 제도는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대상 설명하는데 한 5분 정도 소요될 거고, 실시 주체는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시공자가 해야 됩니다. 시공자.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요거는 착공하기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하면 불이익 당연히 있고요. 첫 번째 대상입니다. 일단 대상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공사하는 현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부지 안에 있다라고 하면 교내 공사라고 부르면 되고요. 학교 부지 밖에 있는데 학교 부지에 50m 이내에서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교외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교내 공사부터 체크를 할 건데요. 교내 공사 중 교육시설 안전평가 대상은 건축법 건축 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만 해도 되는 거는 공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교육시설 안전평가 제도에서는 건축 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에 따른 건축 승인 공사입니다. 이것도 건축법과 동일하게 신고 대상과 승인 대상이 있는데요. 승인 대상만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근데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은 초, 중, 고등학교 부지 내에서 공사하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초중고가 아니라 뭐 대학교 같은 교육시설 혹은 교육시설 중에서도 조례로 정하는 교육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 가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은 교외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부지 밖에 우리 공사 현장이 있을 때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범위의 건설 공사가 있어요. 또 경계로부터 이 직선거리 4m니까 뭐 한 요 정도 안에서 공사가 이뤄진다. 그러면 전부 다 교육시설 안전평가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초과 50m 이내의 공사 중 교육시설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4m를 정했잖아요. 요 4m는 당연히 대상이 되니까 그거 말고 50m 이내에 요 안에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굴착 깊이가 2m 이상인 것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가 굴착 영향거리 미만인 건설공사 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뒤에서 따로 설명이 드릴 거고요. 일단 굴착 깊이가 2m 이상인데 이 2m라고 모두 하는 건 아니고 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 거리를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m 이상 구조물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3층 이상이라고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높이가 10m 이상이라고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건물 높이랑 이격 거리를 비교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서 따로 또 설명 추가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터널 공사 있으면 다 해당이 되고요. 발파 공사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공사도 해당이 되는데 요거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건축 해체 공사는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허가 대상은 50m 안에 있으면 전부 대상이 맞고요. 신고는 이 해체하는 건축물의 높이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전부 다 대상은 아니고 이것도 똑같이 2번처럼
건축물의 높이랑 이격거리를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굴착 영향거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굴착 깊이가 지금 여기가 3m라고 볼게요. 그러면 굴착 영향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높이 곱하기 1.5 더하기 4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값이 8.5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굴착에 대한 영향 거리가 8.5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8.5만큼 영향을 미치는데 이 영향을 미치는 거리 안에 학교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굴착 영향거리는 8.5인데 학교와의 이격거리가 10m다라고 하면 사실 영향거리 밖에 있는 거다 보니까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m 이상 구조물인 경우에도 건축물의 높이랑 직선거리를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이해하기가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이 건물을 짓다가 만약에 이게 그대로 전도돼. 그대로 전도돼서 학교에 닿으면 교육시설 안전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예시를 보면 건물 높이가 이제 14m잖아요. 근데 교육시설과의 이격거리가 9m다. 그러면 얘가 그대로 90도로 이렇게 전도가 됐을 때 영향거리가 14m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시설 안전평가를 해라 라는 말이고요. 만약에 건물 높이가 14m인데 이격거리가 20m다 라고 하면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육시설 안전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해체공사도 그 건물 높이로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요. 허가권은 50m 이내에 위치한다고 하면 전부 다 대상이 되고요. 신고권은 건물 높이로 비교를 하는데요. 신고권은 2층짜리 건물이 높이가 예를 들어 한 6m다. 그러면 학교와의 이격거리가 6m 안에 들어오면은 이 신고권이라도 교육시설 안전평가를 해야 되고 그 바뀌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해체공사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해체 계획서가 있는데 교육시설 안전평가 이거 가름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아닙니다. 가름이 안 돼요. 그래서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이제 해체 계획서는 그 건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시설 안전평가는 뭐냐면 이 건물을 해체하는데 주변에 학생들이 지나다니면 이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시설 안전평 보고서 안에 해체 계획서가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근데 가름은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시해야 되는 주체, 교육시설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주체는요. 공사를 하려는 건설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자라고 하면 돼요. 제가 시공사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는 역할을 말하는 거거든요. 역할. 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이런 것처럼 역할을 말하는 건데 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교육시설 안전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공자가 다 부담해야 되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거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시설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주체는 시공자가 맞지만 그에 대한 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발주자가 그 비용을 태워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다 문의하니까 발주자와 시공자가 잘 협의하여 결정하라는 그냥 당연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시공자 입장에서는 공사를 내 돈 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정 보고를 통해서 이 교육시설 법이라는 제도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되고 직접 했을 때 인건비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에 따라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비용을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시 시기는 언제냐? 실시 시기는요. 이 교육시설법 시행령에 보면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시라는 말이 좀 되게 애매하게 하거든요. 실시라는 말이 사실 현장 조사를 하고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보고서까지 다 쓰면 그게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거니까 사실은 착공 전까지 보고서가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대부분의 허가권자들은 검토 결과까지 나와야 착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거를 14일 이내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시설 안전평가를 실시했는데 만약에 1년 뒤에 제출한다라고 하면 학교 현황이나 뭐 통학로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시하고부터 14일 이내로 제출해라라는 이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가를 실시했으면 그거를 감독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감독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의 장은 학교장, 교장 선생님, 혹은 유치원이라고 하면 원장 선생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린이집은 교육부 소관 기관이 아니라요. 여가부 소속이기 때문에 이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벌칙 규정입니다. 벌칙 규정은 안전성 평가 실시하지 않은 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성 평가 실시 주체가 시공자이기 때문에 시공자한테 부과가 되겠죠. 그리고 안전성 평가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러니까 상당히 세다. 그리고 저희 실제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허가 주무관도 놓치고 시공자도 놓치고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착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에서 이걸 안 거예요. 야, 학교 주변에서 공사를 하면서 왜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안 해? 왜 제출 안 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주무관님한테 민원이 들어가게 되고 바로 공사 중지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사실 이 인허가 허가권자도 어떻게 보면 좀 책임 소재가 있잖아요. 왜냐면 제출을 안 했으면 착공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놓치고 했기 때문에 빨리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빨리 도와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거는 2023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이게 생긴 지 한 4년 차 되기 때문에 법령이 생긴 지 4년 차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홍보가 좀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교육시설 안전평가 그러면 조사를 뭘 해야 되길래 이제 외주를 맡기고 하냐. 시공자가 직접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셔가지고 답변 드릴 거고 그럼 안전성 평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절차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공자가 일단 안전성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랑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나서 검토를 해주면 그걸 다시 보완하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3편에서는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냐, 그럼 이거 진행하려면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냐, 그러면 작성 의뢰 시에 시공자가 준비해줘야 될 건 뭐가 있냐, 요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영상 그래도 한 10편 넘게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만 올렸는데 혹시라도 뭐 궁금한 거, 헷갈리는 거, 더 알고 싶은 거나 이런 것도 다뤄주세요 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냥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거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100명 이제 코앞입니다. 96분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4분만 더 구독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출처는 이렇게 되니까요. 요거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